자, 2교시는 조금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2교시의 주제는 독서는 축제다. 예요. 네. 원래 이제 이 중간에 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독서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예요. 라임이 있죠.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그래서 독서가 왜 축제인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기 안 오신 분들 계신데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지금 막 책 많이 읽고 독서 강의하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사주신 책이 저 세계문학 전집이었어요. 저 정확하게 생각나요. 금성사에서 나왔던 책이었고요. 한 60권짜리인가? 네. 예쁘긴 정말 예뻤어요. 근데 항상 궁금해서 펼쳐보면 도저히 제가 읽을 수 없는 글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읽어야지라는 마음에 짐은 있었는데 정말 진짜 단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그런 책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은 뭐냐면 슬램덩크라고 해서 그냥 만화책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만화책일 텐데 농구에 대한 만화예요. 일본 작가가 쓴. 제가 고등학교 때 저게 이제 한창 유행을 했었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만화는 진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숨어서 볼 정도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 그러니까 새 책이 나오면 누군가 한 명이 사서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온 책을 수업 시간에 빌릴 때 내가 세 번째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사회책 앞에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저는 저 만화책을 읽고 울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군대 가서 또 다시 읽었는데 또 울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저 빨강머리 강백호와 그 서태웅이라는 굉장히 시크한 남자가 있는데 그 둘의 브로맨스를 보면서 그 진한 우정에 저는 진짜 감동을 하면서 봤던 책인데 저 두 책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어떤 책은 저게 이제 왼쪽의 책은 사실은 모두가 다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들이죠. 서울대 선정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서울대 선정, 세계 문학 전집 한 번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짐 같은 축제 같은 책이고 오른쪽 책은 아무도 읽으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나는 너무 재밌는 축제 같은 그런 책인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 우리 또 여기 자스민 쌤이 좋아하시는 책이기도 하죠. 네. 거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세뮤얼 피어폰 랭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스미스 소니엔 협회장이기도 했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300명의 연구원이랑 같이 7년 동안 무언가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뭘 연구하신 분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걸 저렇게 많은 투자를 받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셨거든요. 반대로 이분이 연구한 무언가를 어떤 두 형제가 해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라이트 형제. 네, 라이트 형제죠. 자, 제가 아무런 수식어도 없고 설명도 없고 아무런 글자 없는데 여러분들 저 사진만 딱 보고 라이트 형제인 거 아셨어요. 그죠? 자,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박사도 아니었고요. 교수도 아니었고요. 300명의 연구원도 없고 7년 동안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었고 자전거 수리공이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저 랭리 교수는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라는 걸 개발해서 내가 뜨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인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좀 뭐 의역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하나의 자기 실현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라이트 형제는 날고 싶었어요. 하늘을 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랭리 교수는 비행기 개발이라는 게 해야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기한테 숙제처럼 해야만 하는 내가 비행기 개발을 꼭 해내서 내가 엄청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반대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자전거 만드는 기술밖에 없을지언정 이걸로 날개를 만들고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두근거림을 상상하면서 그 하늘을 나는 그 쾌감을 상상하면서 끝없는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왜? 하고 싶으니까. 저는 독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에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얘기, 그 슬램덩크는 제가 읽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했던 독서고, 반대로 왼쪽은 숙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담스러운 독서는, 숙제처럼 부담스러운 독서는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아까 1교시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질은 자유고 자유의 속성이 성장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울 때 성장할 수 있고요. 성장해야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유롭지 못한 독서를 만드는 건 부담스러운 독서고, 반대로 성장하는 독서는 자유롭게 내가 정말 읽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읽고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서는 성장하는 독서였으면 좋겠다. 좀 더 자유로운 독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땡땡이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독서는 뭘까요? 나에게 독서란? 뭐 이제 TV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구누구에게 뭐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독서, 제가 한 세 분한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발표 안 하셨던 분 중에 우리 김지영 선생님, 네, 혹시 선생님께 독서는 무엇일까요? 독서는 뭐뭐다. 독서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대다. 아, 궁금증을 해소하는? 제가 뒤에는 잘 못 들었어요. 기대감. 아, 기대감이다. 오, 기대감이라는 단어 너무 좋네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대감이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궁금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읽는 책은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맞아요. 좋은 독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독서는 뭘까요? 우리 아까 발표 안 하신 분 중에 우리 주인숙 선생님 마이크 켜져 있으신데 한번 독서는 뭘까요? 네. 독서는 또 다른 나다. 오, 너무 멋진 문장인데요. 또 다른 나다. 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책을 통해서 또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고 또 새로운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사실 책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내 모습일 수 있고 그 또 다른 나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내가 가져오는 게 독서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진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닉네임이 바뀌셨는데 두부마니아님 닉네임 때문에 부르게 돼요. 두부마니아님 궁금합니다. 독서는 뭘까요? 아, 독서는 지혜다. 네. 독서는 지혜다. 아, 네. 아까 저기 1교시 때 인사를 못 하셨던 것 같네요. 네. 네. 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왜 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우는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나도 많죠. 너무 좋은, 제가 좋아하는 또 단어기도 하고, 지혜. 나중에 또 그 수업에도 그 지혜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건 답은 아니고요. 이게 다, 제가 그냥 그냥 뭐라 그럴까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 독서는 연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독서를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제 첫 번째 연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무슨 커밍아웃 하듯이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때는 1996년 8월 어느 날이었어요. 네. 갑자기 제가 교생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막 교생 선생님으로 가면 왜 선생님 연애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96년에 고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첫 연애를 했거든요.
미쳤죠. 공부는 안 하고. 고3 8월에 제가 첫 소개팅을 했어요. 네, 이거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제가 이거 한 20대 때까지도 오픈하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마흔 넘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고3 8월에 소개팅을 했는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순진해가지고, 전 정말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던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소개팅을 하면 사귀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선보면 결혼하는 것처럼, 뭐 결혼하는 줄 아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소개팅을 하면 정말 그냥 소개팅이라는 게 만나서 약간 약속하고 사귀는 행위라고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의 소개를 받고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 소개팅한 그 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나한텐 첫 연애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준 거예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자고, 근데 또 보러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밥 먹자고 하니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2주쯤 지나서 저 그 소개해준 그 친구가 이제 주선자가 있잖아요. 주선자. 제가 부산에 분일고를 나왔고 주선했던 친구가 이사벨 여고였어요. 부산에. 그리고 소개해준 친구도 이사벨 여고였어요. 네, 공교롭게 다 미션스쿨 고3들이 네, 아주 고3 때 공부는 안 하고 소개팅을 하는 현장인데, 그 친구가 한 2주 정도 뒤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대현아, 아니, 걔가 그렇게 좋냐? 지금 학교에 좀 이상한 소문이 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분은, 저랑 사귄다고 생각 안 했을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소개팅은 사귀는 게 원래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이엘고 남자 하나가 자기를 너무 쫓아다닌다고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2주간 실컷 잘해줬더니 얘가 뭐라고? 막 이러면서 너무 저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지도 않고, 그 당시 삐삐 시절이었습니다. 삐삐를 이렇게 쳐가지고 무려 3통의 음성을 남겼어요. 기억나시나요? 삐삐 1분 동안 음성을 녹음하면 뚜뚜뚜뚜 거리고 별표를 2번 누르면 더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추억을 잠깐 소환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음을 해서 무려 3통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오해를 한 것 같다. 난 소개팅하면 사귀는 줄 알았고 그래서 잘해줬는데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만 만나도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제가 독서에 대해서 눈을 딱 뜨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책이랑 연애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이랑만 연애를 하면 되는데 나는 만난 모든 책이랑 다 연애를 해야 되는 줄 알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독서가 재미없는 이유가, 특히 연애 못하는 분들의 연애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자꾸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사는 게 지옥인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오래 살다 보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같이 사는 건 행복이잖아요. 책도 마찬가지, 독서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책, 나랑 관심사가 맞고 나랑 뜻이 맞는 책을, 그런 책, 내가 연애할 만한 책을 만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책을 읽는 방법만 배운다고 독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어떻게 접하는지 그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책을 잘 읽는 방법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방법을 알아도, 제가 독서법을 배우려고 한 돈 1,000만 원 쓴 것 같아요. 저는 책은 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샀고, 책은 한 2,000권 이상 샀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같이 막 몇십만 원씩 내고 막 그렇게 몇백만 원 내고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독서법을 배웠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동료들인 거야. 배웠는데 나는 너무 재밌어서 이걸 이제 가지고 내 식대로 이해를 해서 나는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책들 막 읽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비싼 돈을 주고 배워놓고도 그 방법만 딱 배우고 책을 안 봐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걸 왜 배웠을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연애 기술만 배우고 나서 연애를 안 하는 거지. 세상에 그걸 왜 배우지, 그럼? 자, 그래서 진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업은 여러분이 책과 연애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오히려 더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책과 연애 잘하는 45가지 방법,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독서라는 게 엄청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서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재미없는 독서를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에요. 재미없는 독서가 뭐다? 공부하는 독서. 공부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 거 다 책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이 내가 읽고 싶은 책이었어요? 누군가가 정해준 책이었어요? 누군가가 정해준 책이었죠. 심지어 그 정해진 책대로 외워가지고 시험까지 봐. 심지어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등수까지 매겨. 등수까지 매겨가지고 혼내기까지 해. 얼마나 재미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초창기에 런칭했을 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독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학원에서 이제 5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면 그게 기본 과정이었고, 제가 거기서 이제 고급 과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고급 과정을 배우는 분들이 240만 원을 내고 들으셔야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보다 초창기 버전을 무려 240만 원을 내고 배우셨는데, 그거 배우러 오신 분 중에 게임회사 대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대표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게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스타크래프트를 시험 과목에 편입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하는지를 막 수업을 시키고 그걸로 서로 시험 보고 등수 매기고 이러면 애들이 완전 싫어할 거라고.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게임이 왜 재밌냐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서 재밌거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억압된 아이들이 자유를 분출하는 수단인 거예요. 게임을 할 때만큼은 아이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까 제가 뭐랬죠? 인간의 속성은 자유다. 아이들은 그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가 책에서 자유를 발견했으면 책 읽는 거에 몰입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이든 음악이든, 클래식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힙합 이런 거 저도 좋아하지만 힙합 음악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면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찾아서 내가 막 랩하면서 막 이렇게 배운 거라 그건 재밌는 거예요. 그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관을 학교에서 무슨 예술 영화라고 해서 견학 가듯이 다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영화 관람시키면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기다렸던 마블 영화가 드디어 개봉해. 이러면서 내가 예매하고 그래서 가서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컨텐츠의 속성이에요. 컨텐츠라는 거. 책도, 음악도, 영화도 다 컨텐츠고 이런 컨텐츠의 속성은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사람들을 재밌게 한다고. 그래서 이 재미를 추구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게 웹소설 시장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웹소설 시장, 웹툰 시장이 전 세계 1위거든요.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걸 하는데 그 두 회사가 전 세계 1등 하는 회사들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걔네들이 1등 하고요. 앞으로 그 두 회사가 전 세계 컨텐츠 시장을 아마 주무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시나리오의 그 원천 기술, 저작권의 기본이 되는 그 소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왜 한다? 사람들은 재밌는 걸 좋아해요. 책은 안 읽는다 그러지만 웹소설은 수백만 명이 읽습니다. 저런 거 왜 읽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밤새게 돼요. 진짜. 네. 그러면 이렇게 책이 원래 재밌는 건데 우리는 왜 그토록 이때까지 책 읽기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좀 알게 되겠죠.